남편이 제 머리채를 쥐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밖으로 저를 집어던졌어요. 새벽 4시, 영하 15도였어요. 저는 실내복 차림이었습니다. 얼어 죽어! 이 쓸모없는 게! 쾅! 문이 닫혔습니다. 문 뒤에서 남편이 웃었어요. 어차피 갈 데도 없는 주제에 네가 빌면서 기어들어오겠지? 4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 제 삶이 바뀌었어요. 눈이 미친 듯이 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왼쪽 눈은 부어서 거의 안 떠졌고요. 갈비뼈도 금이 갔을 겁니다. 오늘 저녁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왔어요.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더니 엎어버렸습니다. 이게 밥이야! 개밥도 아니고! 그리고 때렸어요.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찼습니다. 40년을 먹여 살렸더니 밥도 제대로 못해! 먹여 살렸다고요? 웃긴 소리였어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습니다. 밤 10시에 들어왔고요.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 50만 원. 남편이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여자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버릇 없어진다. 그 돈으로 뭐 했는지 아세요? 술집 가서 다 썼습니다. 하루 만에요. 다음 날 제가 병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이가 부러졌거든요. 너한테는 병원비도 아까워! 참고 살아, 이거사! 그게 남편이 한 말이었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7에 결혼했어요. 신혼 첫날, 국이 짜다고 뺨을 맞았습니다. 둘째 날, 국이 싱겁다고 또 맞았어요. 아,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바보였습니다. 애를 낳으면 변하겠지. 안 변했어요. 첫째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죠. 남편은 좋아했어요. 하루만요. 다음 날부터 또 때렸습니다. 애가 울어서 시끄러워. 둘째를 낳았어요. 딸이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냈어요. 아들을 낳아야지 딸을 왜 낳아? 그날도 맞았습니다. 배를 찼어요. 출산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피가 났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어요. 돈 없어. 집에서 쉬어. 그렇게 버텼습니다. 애들이 자랐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울었어요. 아빠, 엄마 때리지 마. 근데 남편이 애들한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화나게 해서 그래.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애들이 믿었어요. 그렇게 자랐습니다. 중학생이 됐을 때쯤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왜 아빠를 화나게 해요? 엄마가 잘하면 안 맞잖아요. 그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자식이 저를 버렸어요. 명절이었습니다. 시댁에 갔어요. 음식을 차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요.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제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게 국이야? 짠물이지. 시댁 식구들이 웃었어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안 도와줬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화상 자국이 남았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병원 좀 가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한 건데 뭘 병원을 가? 참고 살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들이요. 가끔 저녁에 만나서 수다 떨곤 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알았습니다. 여자가 밤에 밖에 돌아다녀?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바닥에 던져서 부쉈습니다. 친구고 뭐고 다 끊어. 집에나 있어. 그날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언니들이 걱정해서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서 쫓아냈어요. 우리 집 사람 꼬시지 마. 언니들이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안 왔어요.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남편이 날 때려. 못 살겠어.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남편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래. 여자가 참고 살아야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빠도 저를 버렸어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또 그러세요? 아빠 화나게 하지 말고요. 엄마가 잘하면 안 맞잖아요. 딸도 똑같았어요. 아들은 아예 전화를 안 받았고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맞고, 매일 참고, 매일 혼자. 돈을 벌어도 제 돈이 아니었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갔고, 친구도 가족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오늘 70살이 됐습니다. 남편도 70살이에요. 늙었지만 여전히 힘이 셌습니다. 오늘도 술 마시고 들어와서 밥상을 엎었어요. 그리고 때렸습니다. 40년을 먹여 살렸더니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던졌습니다.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쾅!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추웠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안 돌아갈 거야. 다시는.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지만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자국이 눈에 찍혔다가 금방 사라졌어요. 제 인생처럼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여기까지구나. 눈 위에 쓰러졌어요. 눈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차가웠어요. 근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프지 않았어요. 이제 끝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누가 저를 흔들었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남편 목소리랑 완전히 달랐거든요. 따뜻했어요. 뭔가가 제 몸을 감쌌습니다. 코트였어요. 따뜻한 코트. 눈을 떴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7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은발을 깔끔하게 넘겼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품위가 있었습니다. 남편이랑은 정반대였어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당장 따뜻한 데로 가셔야 해요. 그분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놀라웠어요. 거칠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저를 만질 때마다 던지듯이 했는데 이 사람은 깨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제 집이 바로 앞입니다. 거기 가시죠. 저는 따라갔어요. 몇 걸음 안 걸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건물이 보였거든요. 여기가 댁이세요? 이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궁전이었어요. 높은 담장, 넓은 정원, 조명이 비추는 현관. 이 사람, 대체 누구지?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40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진짜 따뜻함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소파는 제가 평생 본 것 중 제일 컸어요. 앉으세요. 그분이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앉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너무 부드러웠거든요. 40년 동안 이런 데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좁고 지저분했어요. 소파도 딱딱하고 찢어져 있었고요. 근데 여기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분이 차를 가져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김정훈입니다. 저는 이미자예요. 미자 씨, 그분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40년 만이었거든요. 누가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게
남편은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어요. 야! 이거사! 쓸모없는 거!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자 씨라고 불렀어요. 존중하면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우세요. 그분은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전부 다요. 40년의 이야기를요. 그분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들어줬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말하고 나니까 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분은 한참 동안 창밖을 봤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로요. 미자 씨,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어떤 인간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아선 안 됩니다. 절대로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들었거든요. 제가 쓸모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미자 씨, 40년을 견뎌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당신이 존중받을 차례예요. 그날 밤, 그분이 제가 지낼 방을 마련해 줬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또 숨이 멎었어요. 침대가 얼마나 큰지, 이불이 얼마나 폭신한지, 제가 40년 동안 살던 방은 좁았어요. 이불은 얇았고 딱딱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호텔 같았어요. 아니, 호텔보다 더 좋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조용하다. 40년 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가 없었어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 술 마시고 헛소리하는 소리, 밤중에 깨워서 시키는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맞을까봐 떨지 않으면서 잠드는 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손으로 이불을 만졌어요. 진짜였습니다. 이 부드러움, 이 따뜻함, 이 조용함, 전부 진짜였어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이 큰 집, 이 품위, 이 따뜻함,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왜 날 도와주는 걸까?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랑 다르다.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은 40년 동안 저를 때렸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하루 만에 저를 살렸어요. 내일부터 뭐가 달라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는 그 집에 안 돌아간다. 40년은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은 여전히 멍들어 있었습니다. 왼쪽 눈은 부어 있었고요. 근데 눈빛이 달랐어요. 40년 동안 죽어 있던 눈이 조금, 아주 조금 살아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미자 씨, 편안히 주무셨어요? 아침 드셔야죠. 정훈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그분이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이요? 미자 씨의 새로운 인생이요. 그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의 고통에서 새벽의 희망으로요. 아침 식사였습니다. 정훈 씨가 차려준 식탁을 봤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따뜻한 죽, 구운 생선, 나물 반찬, 과일까지 40년 동안 이런 식사는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해놓은 밥은 남편이 먹었고 저는 남은 반찬에 밥 말아서 먹었거든요. 정훈 씨가 천천히 먹으라고 했어요. 몸이 많이 상했으니까요.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죽을 한 입 떠먹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맛있어서요. 40년 만에 따뜻한 밥을 먹어봤습니다. 식사 후에 정훈 씨가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얼굴멍도 봐야 하고 갈비뼈도 검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40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돈 아깝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일반 병원이 아니었어요. VIP층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정훈 씨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회장님? 이 사람이 회장이라고? 정밀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CT도 찍고 X-레이도 찍고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검사를 다 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갈비뼈 2대 금이 갔답니다. 왼쪽 광대뼈도 실금이 있고요. 오래된 골절 흔적도 여러 군데 보인대요. 제대로 치료 안 받은 흔적이요. 40년의 흔적이었습니다. 정훈 씨의 주먹이 또 떨렸어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정훈 씨가 이혼해야 한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도 없고 변호사도 비싼데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정훈 씨가 전부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냐고 물었어요. 정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를 잃었답니다. 3년 전에요. 그때 깨달았대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를 봤을 때 생각했답니다. 이번엔 지켜야겠다고. 아무 데가 없이요. 그냥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다고요.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40년간의 가정폭력 기록이 없답니다. 신고도 없고 병원 기록도 없고 이러면 이혼 소송이 어렵대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그때 정훈 씨가 말했어요. 지금부터 만들면 된다고. 오늘 병원 기록, 사진,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진술하는 모든 것 전부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의 이야기를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훈 씨의 집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어요. 이게 맞나? 남의 집에 이렇게 얹혀 사는 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훈 씨가 옷가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새 옷이에요. 편하게 입으세요. 사과했지만 정훈 씨는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줬습니다. 제 명의로 만든 거래요. 40년 만에 제 핸드폰이 생겼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정훈 씨가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매일 저녁같이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40년 동안 남편이랑 대화를 안 해봤거든요. 남편은 명령만 했으니까요. 근데 정훈 씨는 달랐어요. 제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몸은 어떤지, 뭐 먹고 싶은지, 불편한 건 없는지. 40년 만에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훈 씨가 일하고 싶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놀고만 있으니까 불편했거든요. 시장에 다시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정훈 씨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버스 타고 갈 수 있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베푸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대요. 자기한테 연습하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다시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언니들이 저를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넘게 안 보이길래 죽은 줄 알았대요. 얼굴은 왜 그러냐고 또 맞았냐고 물었어요. 멍은 거의 다 나았지만 아직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제 안 맞는다고 했어요. 집 나왔다고 이혼하려고요. 언니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어디 사냐고 물었지만 자세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믿지도 않을 것 같았고요. 그날부터 다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어요. 근데 달랐습니다. 번 돈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제 돈이었습니다. 처음으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돌아봤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찾았다면서 제 팔을 확 잡았어요. 한 달 동안 어디서 놀아놨냐고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싫다고 안 간다고 했어요. 남편이 손을 들었습니다. 때리려는 거였어요. 시장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근데 남편은 신경 안 썼습니다. 주먹이 내려오려는 순간 누군가 남편의 손목을 잡았어요. 정훈 씨였습니다. 남편이 정훈 씨한테 누구냐고 소리쳤어요. 정훈 씨는 조용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호하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욕을 했습니다. 자기 마누라랑 바람났다고요.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창피했습니다. 정훈 씨는 조용히 물었어요. 경찰 부를지 조용히 갈지. 남편이 정훈 씨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요.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정훈 씨가 명함을 꺼내서 남편한테 던졌어요.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주워서 봤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룹 회장 김정훈. 남편이 떨기 시작했어요. 정훈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 사람 건드리면 이 기업이 당신 인생을 끝낼 거라고요. 다시는 접근하지 말라고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거라고요. 남편이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도 정훈 씨를 봤습니다. 회장님이셨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말 안 했었다고요. 왜 말 안 했냐고 물었더니 제가 부담스러워 할까 봐였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어요. 정훈 씨가 사과했습니다. 놀랐죠? 많이 놀랐다고 했어요. 왜 저를 도와주냐고 물었습니다. 회장님이시면 저 같은 사람은. 정훈 씨가 차를 세웠어요. 저를 봤습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 가치가 달라지냐고 물었어요. 자기도 그냥 사람이래요. 외로운 노인이라고요. 아내를 잃고 3년 동안 혼자 살았대요. 자식들은 외국에 있고요. 저를 봤을 때 생각했답니다. 이분은 나보다 더 외로웠겠다고. 그래서 돕고 싶었대요. 같이 있고 싶었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40년 만에 웃고 있는 제 얼굴을 봤어요. 며칠 후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 측에서 연락 왔답니다. 이혼 동의한대요. 조건 없이요. 재산 분할도 요구 안 한답니다. 남편이 겁먹은 거였어요. 정훈 씨 때문에요. 이혼이 되는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40년이 끝나는 거였어요. 정훈 씨한테 말했습니다. 이혼이 된대요. 축하한다고 했어요. 감사하다고 정훈 씨 덕분이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제가 용기 냈으니까래요.
그날 저녁, 정훈 씨가 와인을 꺼냈어요. 축하주 한 잔 하자고요. 술은 잘 못한다고 했지만 조금만 마시면 된대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처음 마셔보는 맛이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훈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좋다. 40년 만에 남자한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닌 따뜻함이요. 며칠이 또 지났어요. 매일 정훈 씨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엔 같이 식사하고, 저녁엔 같이 차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훈 씨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 시작한 이야기, 아내와 만난 이야기, 힘들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아내가 참 좋은 사람이었대요. 항상 웃었다고요. 많이 보고 싶겠다고 했더니 매일 보고 싶대요.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조금 나아진 것 같대요. 누군가랑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훈 씨가 서재 구경하자고 했어요. 책이 많다고요. 서재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숨이 멎었어요. 천장까지 닿는 책장, 수천 권의 책들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한쪽 벽을 봤습니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정훈 씨와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아내였겠죠.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었어요. 이건 뭐지? 사진 속 여자. 저랑 닮았습니다. 많이요. 손이 떨렸어요. 다른 사진을 봤습니다. 또 닮았어요. 헤어스타일, 얼굴형,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정훈 씨가 다가왔어요. 얼굴이 하얗다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아내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랑 닮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정훈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훈 씨가 사진을 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닮았대요. 그래서 그날 저를 못 지나쳤나 보래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저는 대용품이냐고 물었어요. 정훈 씨가 인정했습니다. 처음엔 그랬대요. 눈 속에 쓰러진 저를 봤을 때 아내가 떠올랐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운 거냐고, 아내 대신이냐고 물었어요.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래요. 지금은 저니까요. 아내가 아니라 제 강함, 따뜻함, 웃음, 전부 제 거래요. 아내와 닮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래요. 믿어도 되냐고 물었어요. 시간을 달래요. 증명하겠대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나는 대용품인가? 아내 대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근데 정훈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제 강함, 따뜻함, 웃음.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시간을 줘볼까? 다음 날 아침 정훈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대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1시간쯤 가서 도착한 곳 바닷가였어요.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대저택이 아니었어요. 소박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바다가 보이는 창문. 예뻤어요. 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아내를 위해 지은 게 아니래요. 저를 위해 지었대요. 제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을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40년 만에 누군가 제게 집을 선물했습니다. 진짜 제 집을요. 좋다고 했어요. 정훈 씨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새로 시작하자고요. 시작하자고 했어요.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새벽의 운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40년이 끝났어요. 변호사가 축하한다고 이제 자유라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정훈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냐고 물었어요.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래요. 기쁜데 눈물이 났어요. 정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대요. 울어도 된대요. 그날 40년간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일주일 후 바닷가 집으로 이사했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제 것이라곤 옷 몇 벌뿐이었거든요. 새 집 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냐고 물었어요. 그렇대요. 제 집이래요. 처음이었어요. 내 집이라는 게 전부 제 것이었어요. 감사하다고 했어요. 정훈 씨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평화롭게 살라고 했어요. 정훈 씨도 여기 사냐고 물었어요. 아니래요. 주말마다 온대요. 약속이래요. 첫날 밤 새 집에서 잤습니다. 조용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없었어요. 욕설도 없었고요. 주먹도 안 날아왔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평화였어요. 행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시장에 나갔어요. 언니들이 반겼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다며 좋겠대요.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친구들이랑 웃어봤어요. 주말 정훈 씨가 왔어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행복해 보인대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행복하래요. 저랑 있으면 행복하대요. 저도 정훈 씨랑 있으면 좋다고 했어요. 정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계속 같이 있자고요. 그날 70살에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결혼하겠냐고요. 자기랑요. 숨이 멎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그렇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정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강하고 따뜻하고 아름답대요. 남은 인생 같이 살고 싶대요. 좋다고 했습니다. 정훈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70살에 처음으로 받아본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바닷가 집 정원에서요. 드레스를 입었어요. 하얀색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70살 할머니가 웨딩드레스를요. 정훈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쁘대요.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걸었어요. 바다를 향해서요.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정훈 씨가 먼저 말했어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해주겠대요. 아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사랑받게요. 제 차례였어요. 평생 맞고 살았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근데 정훈 씨는 한 번도 안 때렸어요. 한 번도 욕 안 했어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정훈 씨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자기도 행복하래요. 반지를 끼웠습니다. 70살에 처음으로 끼워본 결혼 반지였어요.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정훈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사랑한대요. 저도 사랑한다고 했어요. 70살에 처음으로 들어본 말이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소리쳤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경호원들이 막았어요. 정훈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더 이상 그 사람 거 아니래요. 전 남편이 정훈 씨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압했어요. 정훈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경찰 부르래요. 접근 금지 명령 위반이래요.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전 남편을 데려갔어요.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가 다가왔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무서웠다고 했어요. 이제 끝이래요. 다시는 못 온대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 지키겠대요. 정훈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떨림이 멈췄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매일 바다를 봤고요. 정훈 씨는 매주 왔어요.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전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강경하였습니다. 병문안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미련 없다고 했어요. 40년이면 충분하다고요. 1년 후, 전 남편이 죽었대요.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왔대요. 자식들도 안 왔답니다. 가보겠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한테 받은 고통은 여기서 끝내요. 용서는 안 해요. 근데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행복하게요. 마지막 인사였어요. 돌아섰습니다. 정훈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라고 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와 정훈 씨는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요.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바닷가에서 산책을 해요. 손을 잡고 걸어요. 파도가 발을 적십니다. 그는 제가 행복하냐고 물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 웃어요. 둘 다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밤 눈 속에서 죽었다면? 그랬으면 이 행복을 몰랐겠죠. 그날 밤이 제 운명을 바꿨어요. 새벽 4시, 눈 속에 쓰러졌던 그날이요. 그날은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짜 잘 산다고 했어요. 부럽대요. 70살의 새 인생이래요. 언니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 보면 용기 난대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는구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바다를 봐요. 정훈 씨 손을 잡고 있어요. 후회 없냐고 물어요. 40년을요. 잠깐 생각했어요. 후회는 한대요. 왜 진작 못 나왔을까? 근데요.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이 더 소중한 것 같대요. 그 시간을 견뎠으니까 지금 제가 강한 것 같다고요. 정훈 씨가 웃었어요. 바다가 반짝입니다. 새벽의 운명이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오늘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벽이었어요. 2년 전 그날처럼요. 근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2년 전엔 눈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지금은 따뜻한 집에서 바다를 보고 있죠. 2년 전엔 혼자였어요. 지금은 정훈 씨가 옆에 있어요. 2년 전엔 절망이었어요. 지금은 희망이에요. 정훈 씨가 일어나서 옆에 섰습니다. 같이 바다를 봤어요. 새벽이 제 운명이었나 봐요. 새벽에 지옥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훈 씨를 만났고요. 새벽의 고통이 새벽의 운명이 된 거래요. 정훈 씨가 웃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70살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새벽도 곧 밝을 겁니다.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만듭니다.